것이 예술의 중에서 특히 서예 회화는 그런 목적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하는 별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갖는 기본적인 의도 같은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이 전시회는 시화전입니다. 시화전. 시화전은 우리가 뭐 국민학교 때도 하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 문예반에서 많이 하는데 시를 그냥 쓰기가 밋밋하니까 책에 잔잔하게 써놓으니까 사람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화지에다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글씨를 좀 크게 쓰고 그것마저도 너무 횡당하니까 배경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시화전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시화전 형식을 좀 더 고급화, 예술화한 작품이라고 이래 보면 됩니다. 그 시 내용 외에 그 글씨를 기록하는 예술적인 영역인 서예하고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그림을 좀 더 격조 있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화전이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문인화라고 하는 영역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인화는 시화전의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인화는 누구라도 다 아는데 시화, 서화, 화, 시서화 이 3대 요소가 한 화면에 같이 일치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는 문인화라고 하는데 시중에 문인화 작가도 많고 하지만은 원칙상으로는 그 시서화를 한 몸에 같이 한 작품 내에 나타내는 것을 문인화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문인화 중에서 사실 주인이 누구냐 하면 시입니다. 시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인데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세계죠. 근데 시만 가지고는 자기 마음을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를 한번 읽어보자 해서 시낭송에 되어 있죠. 그거 조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발전하면은 이 시에다가 음악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자 이러면 또 전달이 잘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지용의 향수가 시가 있는데 그 향수에 노래가 안 나왔으면 정지용이 알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석사 이상 돼야 알아요. 근데 정지용의 시가 노래로 나가니까 어지간한 사람 다 알죠. 그죠? 그래서 그 노래도 역시 뭡니까? 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단에 불과한 것이. 글씨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를 전달하는데 글씨가 옳지 않게 쓰이면 사람들이 안 본다는 것입니다. 시가 아무리 좋아도 글씨가 개발세발 쓰이면 다 읽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음악에 노래로 성화시키는 그것이 미술에서는 좋은 글씨로 서예로 성화시키는 것하고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쓰는 글씨를 좀 예술적으로 써보자. 또 그 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효과 있게 누가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또 회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가 제일 앞이고 그 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서예와 회화가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를 중심으로 글씨와 그림이 한 몸이 되어서 문인화라고 하는 특정한 동양 미술 양식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전시회의 성격을 좀 단적으로 규정을 하라 이라면은 현대 문인화전이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왜? 시가 현대시란 말이죠. 시가 현대시이기 때문에 문인화는 자연스럽게 현대 문인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와서는 시인이 앞이냐 서예가가 앞이냐 이렇게 말할 것은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서예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를 쓰지 않고 남의 시를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어서 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예술의 중에서 특히 서예 회화는 그런 목적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인화의 요소 중에서 시, 서, 화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중학교 되면 다 아는데 거기에 사실은 조금 더 전문화되고 고급화될 때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뭐냐? 시서화 다음에 인장이 더 붙습니다. 그 인장의 예술적 영역을 보통 정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장 예술입니다. 그래서 제 작품에 보면은 문 선생님이 시가 있고 제 글씨가 있고 그림이 있고 그 나머지 외에 도장이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까지 더해서 현대 문인 최고 형식의 문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도장의 역할이 그 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또 한 가지 수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미술이 조금 후진이라서 인장
제가 이미 발췌한 것입니다. 제가 발췌한 기준은 뭐 모든 시가 그림이 될 수 있고 글씨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아까 문쌤께서 얘기했는데 이 시는 참 재밌다. 그런 관점에서 시를 썼듯이 저는 시 쓰는 데보다도 이 시를 쓰면 참 재밌겠다 하는 것만 뽑는 겁니다. 머리에 그림이 탁 떠오르는 것만 이렇게 빼는 거죠. 그래서 12점, 구작 12점인데 왼쪽에 있는 6점 하고 오른쪽에 있는 6점 보면 그림이 사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왼쪽에 있는 6점은 좀 회화적인 요소가 조금 약해요. 좀 단순히 서사적인 그런 쪽이 많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는데 비교적 그림의 요소가 조금 약간 작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6점의 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품 외에 거기에 시의 원문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자체가 틀립니다. 이쪽에 있는 시는 전부 다 단순히 정형적인 틀에 쓰는 작품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6편이 전부 다가 단순한 서사적인 게 아니고 회화성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글씨 자체를 구조적으로 건축적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무나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상당히 회화성이 더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쪽 우측 작품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를 원문을 보고 그림을 보면은 되도록이면 저는 시의 그 원 구조를 그대로 옮기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 바꾸어 쓴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작품을 그 있는 그대로 하고 내가 그림만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간상으로 모든 작품을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작품을 몇 개만 추려서 설명을 하고 또 문 선생님께서 시의 내용에 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으면은 시 쪽에서 또 설명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다면 하나하나 하면 좋겠죠. 그거는 앵콜 쇼를 부탁을 하면은 따로 시간을 잡아가 밤새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정된 시간이니까 조금 줄여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이 작품 해설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저희들 전시가 조금 특별히 튀어난 건 아니지만 평상을 이 작품을 낸 것은 시적 내용은 저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저 발자국에 발의 비읍을 발가락으로 표시했다 하는 게 저거 하나 재미가 있어서 가장 상식적인 작품 중에서 시간도 이거 좀 2006년이니까 3년 전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게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작품 중에서 선생님께서 내용에 있어서 조금 특별한 추가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수고하십시오. 낱말 세례겠죠. 다음 건너가겠습니다. 구불텅 소나무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은 일반 형식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작품인데 조금 리폼을 한 것입니다. 구불텅 소나무에서 구불텅하다는 것을 좀 구불하다는 개념을 좀 글씨로 구불하게 썼고 소나무의 소자가 소나무 그림이 한글 소자하고 같다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서 제가 그기도 하고 구불텅의 텅자에 이형을 크게 돌려서 큰 바위 같이 이렇게 표시해서 화면을 구성해서 비교적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서 한번 게재를 한 것입니다.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요 수평선과 지평선은 제목도 유사한데 시효도 전개 방식도 비슷합니다. 수평선의 선자의 마지막 니은이 가로획이 돼서 그것을 연장시키면서 제목을 쓰면서 수평선을 긋고 단 한 줄 긋는 것으로 세상을 다 껴안느니라고 하는 시의 내용을 밑면에 쓰고 위에 재낙관을 한 것입니다. 지평선도 이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요, 예, 잠깐 예, 제가 좀 설명을. 지평선입니까? 수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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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걸 돌려주세요. 됐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특이한 그 형식인데, 시의 형식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전통 시조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단장 시조라고 해서 단장. 그러니까 시조에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데, 초장, 중장은 없애보고, 종장만 가지고 시를 쓰는 겁니다. 이거 내가 추구하는 앞으로의 내 세계는 이쪽으로 갑니다. 앞으로 내 세계는 이쪽으로 더욱 압축시키는 것인데요. 이거 오래전부터 준비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준비 작업을 해오고 있는 건데, 원래 시조는 3장이었습니다. 3장이었는데, 이 시조 형식을 시대 변화에 따라서 느리고 줄이고 하는 방법인데, 느리는 것은 다 용납을 했어요. 느리는 것은 연시조로도 용납했고, 그 다음에 사설시조로도 용납을 했어요. 근데 줄이는 거는 옛날에 이현상 선생이 양장시조라고 주장을 했는데, 주장을 하면서 양장시조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호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호응을 못 받고 있다가, 돌아가셔버리고, 그 후에 중간에 뭐, 반시조니 이런 여러 가지 형식 실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 2005년부터 종장만 가지고 시조를 쓰겠다. 그러니까 단장시조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는데,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꾸 줄여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제 정말 좋은 시가 어떤 시 외형적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제 핸드폰 문자판 속에 한 편의 시가 온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시대를 노려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이에요. 짤떡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일본의 하이쿠도 세계적인 시 형식이 됐잖아요. 근데 이건 형식의 파괴가 아니라 절대로 형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조의 형식 중에서 액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 종장만 가지고 쓰는 형식이다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거듭해서 나오는 것이 탑, 파도 같은 이게 전부 시를 줄인 것이 아니고 원래 그 한 장으로만 쓴 시다. 그래서 그걸 단장 시조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도 수평선과 지평선 성격이 같습니다. 시의 서술 기록 방식도 같아서 제가 비슷하지만 한번 다시 조금 틀리죠. 요 시가 조금 요거는 약간 더 길어서 아리오로 쓰면서 낙관을 밑으로 붙여 쓴 것입니다. 자,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요것도 시를 딱 보니까 제목이 탑인데 시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쓰실 때 탑의 모양을 하려고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 했는 문생님이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난 딱 보니까 바로 칠청탑이 딱 올라요. 그러고 거꾸로 써본 적 없다 하니까 나 거꾸로 그리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만 쫙쫙쫙 끄어진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시가 특이한 그림을 낳는다. 시중에 유하다는 그 소동파의 이야기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체로 쓸데없는 말을 하려고 하면 마이크 고장난다. 이거 탑을 거꾸로 세운 건데요. 탑을 거꾸로 세운 건데, 지금 굉장한 그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탑은 말이죠. 정말 한 번도 거꾸로 서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거꾸로 서면 탑이 아니잖아요. 탑이 뭐 거꾸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래 써놓으니까, 한 번도 거꾸로 서본 적 없다. 불탐이 아무나, 막 이래 된단 말이야. 불탐이 아무나가 아니고, 그 거꾸로 써본 적이 없는 건 거꾸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무함이 타버리라고, 그 밑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한참 들다 보고 나서야, 말이 안 되니까 저걸 뭐라고 읽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한참 헤매다가 나중에, 이게 나무함이 타버리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시조의 종장으로 딱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뭐, 3543, 뭐 그런 얘기인데, 3543인데, 이거는 3526이 되죠. 3526이 되는데, 현대 시조는 음보로 개선하기 때문에, 그, 정격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 다음 보겠습니다. 요것도 뭐 특별한 것보다도 이거는 어제 문생님이 좀 한번 내용을 좀 썼으면 좋겠어서 제가 쓴 겁니다. 어머니 쓴 건데 숲을 읽다인데 그냥 읽어 수을 읽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숲자의 피업을 크게 확대해서 그 속에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화면을 좀 재미있게 재구성한 거죠. 이 화면의 구성을 보통 뭐 분야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서예에서는 이걸 장법이라 그래요. 그림 일반 동양화에서는 이거 포치라고 하고 뭐 문학에서는 뭐 구성이라 플롯이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화면을 좀 시각적으로 조금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핵을 좀 변형하고 가감해서 좀 다채로운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네. 아주 좁아질게. 이제 더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말만. 교재학 선생님이 이번에 이 작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내가 다른 작품은 억지로 쓰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작품만은 이번에 꼭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고민을 하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작품을 왜 꼭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냐면은 제 고향이 그 경상북도 고령군입니다. 그 고령군에 금년 4월에 산림녹화 기념숲이라고 하는 아주 그 재미있는 테마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테마공원 입구에 뭐 고향 사람이라고 그 군수가 시비를 하나 세워줬어요. 이거. 그래서 그 시비가 있는데 그거 좀 자랑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깨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좀 속물이죠, 그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요것도 문장 형식은 평범한 시절이었습니다. 바람, 이 시가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격렬하면서 사실 속 뜻이 뭐 좀 의도가 또 좀 보이고 그러고 굉장히 읽으니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속도감 있는 그런 글씨를 쓰면 좋겠다 해서 이거 선별을 했는데 지난 시지만 옛날에 그냥 시로 제가 한번 쓴 겁니다. 근데 한번 이것도 리바이벌 한 거예요. 바람인데 밑에 람자의 미음에다가 이제 본문을 쓰고 그 바람의 속도를 아자에 길게 끊는 두 개의 아자에다가 바람의 속도를 한번 실어보자고 의도를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씨도 대부분 제 작품이 이번에 고체가 거의 대다수인데 여기다가 고체를 쓰면은 안 어울리거든요. 고체는 굉장히 정적이고 행초는 동적인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만 특히 본문을 내가 행초로 밑에 썼습니다. 그래서 시에 시상하고 글씨를 쓰는 보통 필의라고 하는데 필의하고 이제 감정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작품은 본문을 행서로 쓴 유일한 작품입니다. 내용은 뭐 저쪽에 본문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요게 저 이번에 26점 작품 중에 거의 한 반수가 요 모거가 달려 있습니다. 풍경하고 탑이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모거와 탑 기타 도장에 대해서 몇 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뭐 도장이 워낙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도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인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빨간 도장이 있죠. 이게 이제 하나가 이름이고 하나는 호인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셋도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명을 표시하는 도장이고 그 위에 그림에는 논일 유자 도장 인자에서 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의 적당한 위치에 찍혀서 여백을 보충하고 주제를 부연해주는 그런 역할이 또 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도장 두 개는 도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화장하고 장신구 다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움의 뭡니까? 끝을 내주는 게죠, 그죠? 아름다움의 끝 행입니다. 그래서 서예 활동에 미술 활동의 가장 끝이래요.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정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어떤 여자들이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는 행위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유인으로 다는 것은 뭐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장신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 브로치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요 여백을 보충하고
또 이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정각에서는 이 자체 하나만 또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바람이 이래 부으니까 이게 이제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도장이 아주 감상하는데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